네, 최미경의 책다방 시간입니다. 최미경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올해 목표를 이제 독서로 정한 분들을 위해서 좀 자극도 되고 도움도 되는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슬픈 세상의 기쁜 말, 정희연 작가님 책. 이 책 말고 또 다른 책이거든요. 네. 제목이 삶을 바꾸는 책 오, 읽기입니다. 네. 제가 사실 한 작가에 꽂히면 막 그 작가 거만 막 찾아보는 그런 아, 스타일이거든요. 네. 아나운서님은 어떠세요? 그런데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좀 같은 작가가 쓴 책이라고 하면 좀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좀 묻어있지 그렇죠. 않을까 싶기도 맞습니다. 하고 또 이분이 다른 어떤 책을 썼을까 좀 그쵸. 궁금하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저도 같은 작가의 책을 좀 찾아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소개할 책 제목 자체가 삶을 바꾸는 책 읽기잖아요. 네. 제목부터가 좀 자기계발서가 아닐까 싶은 느낌이 나는데요. 그쵸.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이제 어떤 책인가. 근데 정혜연 작가님이 그런 류의 책은 또 쓰시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목을 처음 봤을 땐 좀 의아했는데 그래서 음. 궁금해서 더 읽게 됐거든요. 아나운서님은 솔직히 그 왜 삶을 바꾼 내 정말 삶을 바꾸는 책 이런 그런 책이 있으세요? 삶을 바꾼 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딱 그냥 떠올랐던 게 네. 학창 시절에 그 김수영 작가의 책을 읽고 나서 그꿈 관련 책들을 많이 쓰셨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나의 꿈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는 좀 계기가 됐었던 그런 기억이 났고, 오. 그때 이제 우리가 꿈이라고 하면 그냥 나의 꿈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그 작가의 뭐 이야기들을 또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꿈을 현실로 좀 만들어 보자라는 좀 자신감을 얻게 됐던 그런 계기가 아. 생각이 나요. 오. 작가님은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로 가는 겨울방학 때 이제 상록수, 네. 시문의 상록수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채영신이 그 시골 학교에서 이렇게 그 교실도 아닌 그 약간 강당 같은 그런 데다가 칠판도 없는 데다가 막 이렇게 애들을 가리키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아이들이 그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는 그냥 마룻바닥에 쭉 다 와 있는데 음. 일본 순사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거기 중간에 줄을 딱 그으면서 이 금 뒤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나가라라고 음. 얘기를 해요. 근데 네. 그 아이들이 모조리 나가서 그 유리창에 막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음. 까치발을 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채영신이 그때 창문 전부 다 열라고 네. 아이들이 다 들을 수 네. 있도록.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가르치는 일도 저렇게 해야 되고 음. 배우는 어떤 자세? 자세도 저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늘 새로운 책을 만나는 것, 어떤 책이든 책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딱 인상 깊었던 책이 이렇게 매번 음. 새로운 책들을 만날 때마다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내가 지금 알고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책이 지금에서는 전부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는 맞아요. 아니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다방 시간이 또 매번 기다려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오늘 책 제목이 삶을 바꾸는 책 읽기라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 삶을 바꿔주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죠. 네, 이건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저희 이제 책을 읽는 저희가 흔히 던지는 독서에 대한 8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정혜연 작가는 그동안 읽어온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며 만난 또 거리의 스승들을 통해 이러한 8가지 질문에 어떤 그녀만의 독서법, 어떤 음. 독서로, 그다음 인생론을 이 책이 펼쳐놓는답니다. 네. 그러면 독서에 대한 8가지 질문이라는 게 어떤 질문들이죠? 목차에 이 8가지 질문이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총 8가지가 첫 번째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책을 읽어요? 네, 너무 와닿잖아요. 두 네. 번째가 책 읽는 능력이 없는데 어, 어떡하냐? 네. 어떡하나요? 네. 세 번째는 삶이 불안한데도 책을 읽어야 하나요? 음, 네 번째는 책이 정말 위로가 될까요? 음, 다섯 번째는 책이 쓸모가 있나요? 네. 여섯 번째는 그럼 책의 진짜 쓸모는 뭐죠? 음, 일곱 번째는
읽은 책을 오래 기억하는 법이 있나요? 그리고 음. 마지막 여덟 번째는 어떤 책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이런 아. 질문들이 있거든요. 혹시 아나운서님은 이 여덟 가지 질문 중에 정말 와닿는 질문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8가지 질문 자체가 네,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한 번씩은 해본 질문들인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이 중에 저는 일단 6번. 왜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식, 지혜를 책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런 거 말고 네. 또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좀 궁금해져서 진짜 쓸모. 6번. 책의 오, 진짜 쓸모는 뭐죠? 이게 아, 좀 제일 궁금한데 맞아요, 맞아요. 네. 작가님은요? 사실 저도 이제 글도 쓰고 책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정말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왜 또 내가 책을 만들고 있는지 음. 되게 부딪힐 때가 많거든요. 네. 물론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독서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네.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이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스스로 답을 찾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책을 읽어야 한다고 머리로는 알지만 네. 잘 실행이 되지 않는 것도 음. 내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목적을 찾지 못해서, 책을 읽는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그런 게 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읽었던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이게 막 불안해서 읽기도 했었고요. 또 음. 책 속에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읽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정말 저도 책의 어떤 쓸모를 음. 찾기 위해서도 읽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책에서 정말 좋았던 거는요. 보통 이런 제목의 책들은 이 독서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음. 독서가 리더가 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될 수 있어. 이런 현실적인 네. 그런 답변을 많이 주는데, 이 책에서는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서 이제 고독에 음. 몰두하며 삶을 읽어내고 타인을 돌아보고 나를 키워나갈 때 이 독서라는 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면서 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독서의 기술이고 또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독서를 통한 자기 개발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에서는 결국 이렇게 책을 우리가 읽는 시간, 이 시간 자체가 나를 위한 시간이다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네. 너무 좀 깊이 다가오네요. 그러니까요. 네. 단순히 네. 우리가 뭐 독서의 기술에 음, 한정해서 말하는 게 음. 아니라 앞서 얘기한 이 8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독서의 기술 자체가 우리 삶의 기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정확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책이 더 궁금해지는데 우리가 책의 좀 한 부분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어, 네 번째 장의 질문인데, 이게 책이 정말 위로가 될까요?에 나오는 이 문단이거든요. 네. 이 네 번째 장에서는 어떤 여성분이 처음에 이제 그 네. 거리의 스승들이라서 그 네 번째 분으로 여성분이 나오는데, 이 여성분이 사연이 되게 약간 너무 어려운 삶을 사셨더라고요. 네. 여중생 때 이제 동네 오빠한테 납치돼서 이제 결국 그와 결혼하고 18살 때 딸을 낳고 또 음. 그러다 결국 이혼을 한 정말 사연이 많은 분인데, 네. 이 인터뷰에서 보면 그녀는 외로워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오. 그리고 정말 책이 좋은 게 모르면 되돌아가서 자꾸 볼 수 있어서 책이 좋았고, 그렇죠. 또 읽으면서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들려드릴 부분은 그녀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한 네. 부분이었습니다. 네. 지금 내 삶은 운명이 아니야. 운명이라기보다는 내 의지와 선택의 결과야. 내가 매사를 어중간하게 하다 그만둔 사람이라서 그래. 지금 나는 가사 도우미로 일해.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을 나는 이렇게 이해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데서 일하는 것이 귀한 일이라고. 나는 내가 수없이 포기한 사람이니까 남들이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는 게 좋아. 책도 알고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쓴 거잖아. 난 내 덕분에 누가 힘내서 포기하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좋아. 그때 내가 귀하게 느껴져. 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집안일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라.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귀한 직업임을 정확하게 좀 네, 설명하는 느낌인데요. 네, 좀 깊게 와닿았던 부분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데서 일하는 게 귀한 일이라는 네. 말. 그렇죠. 네, 자신은 많이 포기했는데 남들은 포기하지 않게 도와준다는 말. 그리고 이제 나 덕분에 누가 힘내서 포기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참 맞아요. 좋다라는 네, 게 좀
새롭게 네. 좀 생각을 해보게 네. 되는 것 막 같아요. 큰일 작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서포트해주고 네. 누군가를 그렇게 도와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렇게 이렇게 받침이 되어주는 일도 너무 귀한 너무 일이라고 해서 귀하죠. 네. 네. 네, 그런 걸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저도 좋았거든요. 네. 이렇듯 이 책에서는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음. 그들을 이제 정혜윤 작가 거리의 스승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는 정말 방금 만났던 좀 어려운 풍파를 겪은 가사 도우미 아줌마도 있었고요. 또 이른이 넘어서 시 쓰는 음. 수업을 듣는 농부 할머니도 네.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들의 삶을 통해 이 책은 독서 능력이라는 게 정말 공감하고 타인을 돌아보고 세상과 자신을 볼 줄 아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작가님도 이 책다방에서 정말 필요한 분이에요. 귀한 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은 이 독서가 단순히 우리가 책을 읽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세상과 우리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정혜윤 작가의 삶을 바꾸는 책 읽기 만나봤습니다. 책다방 최미경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